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오늘 9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또 매주 인사드리는 경영학부의 김상현 교수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한 주 시작으로서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이제 경영정보와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조직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소셜 컴퓨팅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SNS라고 하죠.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라고 하죠. 그러한 어떤 그 사용자의 참여가 이제 주가 되는 그런 웹이죠. SNS라고 하는 게 그러한 형태의 컴퓨팅 활동을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전자상거래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인 전자상거래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게 같이 이어져서 이제 소셜 커머스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소셜 컴퓨팅에 오늘은 웹 2.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 목차는 이제 웹 2.0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이제 웹 2.0이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 이 두 가지 세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첫 번째 웹 2.0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웹 2.0이니까 1.0도 있었겠죠. 1.0 사실 중간에 1.5도 있었습니다. 숫자 번호를 우리가 표시를 하는 게 보통은 이제 어떤 개발된 순서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웹 2.0은 아무래도 1.0보다는 좀 더 발전된 형태고 1.5보다도 더 발전된 형태인데 1.0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도 여전히 볼 수 있지만 순수한 웹 1.0의 어떤 형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웹 1.0이라고 하는 그 환경은 그 정보죠. 웹이라고 하는 게 그 데이터 정보가 다 이제 표시되어 있는 곳이죠. 그 올라와 있는 정보가 어떤 그 우리 사용자, 여러분이나 저처럼 사용자가 아닌 그 정보 제공자에 의해서 올라와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그 정보들을 보면 뭐 기업 소개, 기업 연역, 뭐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자기들이 판매하는 제품, 서비스, 뭐 AS 관련된 정보들,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동영상,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용자로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정보를 어떤 제품을 파는지에 대한 정보를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런 형태의 웹을 웹 1.0이라고 하고 거기서 좀 더 발전이 되어서 웹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하는 활동들이 이제 가능해졌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제 서비스가 있어야 결제 시스템이 이제 있어야 되고 우리 또 많이 쓰는 뭐 장바구니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웹상에서 상거래 활동이 가능해진 그런 형태의 웹이 웹 1.5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은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2.0은 사용자 참여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웹 2.0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러한 웹 2.0이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 개인이나 기업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 2.0 사실 웹 2.0 말고 웹 3.0이라는 용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제 웹 3.0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뭐 방금 당신이 만든 그런 용어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나올 만큼 특히 이제 언론이나 이제 뭐 어떤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용어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웹 2.0도 오라일리라고 하는 미국 출판 회사의 어떤 대표자인 존 베테가 이제 팀 오라일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출판 회사와 대표 거기서 2.0이라는 용어를 썼다. IT하고도 관련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을까?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웹 2.0이라는 용어를 누가 만들었냐 해서 이 사람들 이름이 이제 항상
특히 오라일리 같은 경우 웹 2.0 하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처음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는 게 어찌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닷컴이 이게 닷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 우리가 보통 이제 아마존닷컴, 뭐 이베이닷컴, 구글닷컴, 예. 닷컴이라고 하는 이 확장자는 컴은 이제 커머셜 약자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사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운영하면서 닷컴 기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닷컴이 붕괴되었다. 이제 전자상거래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1995년 아니면 1997년에 시작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이 시기에 닷컴 붐이 이뤘다가 1999년, 뭐 2000년 이때 닷컴 버스트를 하거든요. 다 망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기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개의 닷컴 회사가 생겨났다면 9개는 망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준비 없이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비즈니스를 뛰어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 살아남은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구글, 이베이, 아마존입니다. 지금 뭐 엄청난 기업들이죠. 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뭐 동기, 원동력들이 어떤 지속적인 닷컴이라고 하는 환경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아마 있었을 거고, 그와 관련된 어떤 기술적 보완도 계속 이제 이루어졌을 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은 중간에서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은 되게 이제 이게 턴이 되게 이제 빨리 오죠. 사용자가 웹을 보다 능동적, 주체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해서 사용자 참여가 중요시된다 해서 여러분들 웹을 창시한 사람 해서 이게 실제 2018년도 10월달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 웹을 창시한 사람을 우리가 뭐 그 팀 버너스-리라고 합니다. 예, 자, 여기 좀 적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데, 이분이 웹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웹이라는 게 나오게 되었거든요. 2018년도 한겨레 신문에 나온 그 기사에 따르면 웹 기술 그 개발자인 팀 버너스-리가, 여러분들 아마 지금 동의하실 건데, 감시 정부와 거대 기업의 중앙 집중형 괴물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웹이라고 하는 게 감시를 한다. 거대 중앙,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웹상에서 뭐 댓글을 단다 올리는 그런 데이터들이 중앙의 어떤 그 기업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됩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가 다 저장이 되니까 감시도 할 수 있는 거고, 즉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은 감시의 대상도 되고 누군가가 감시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학교 캠퍼스 안에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에서 어떤 사이트를 봤다. 그러면 어느 사이트를 봤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넷, 즉 인터커넥티드, 서로 연결된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뭐 어떤 하나의 좀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는데, 팀 버너스-리가 이제 현재 웹은 이제 이렇다 이야기를 하고, 그가 이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항상 웹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런데 현재 웹은 불평등과 분리의 엔진으로 변해버렸다 해서, 현재 웹은 말 그대로 내가 원래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 웹과 다르게 변질이 되어서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어떤 그러한 기술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인트럽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인너프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는 이제 뭐 MIT 공대 이제 교수들하고 관련 사람들하고 해서 이제 그 어떤 현재 인터넷 구조를 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 솔리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솔리드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고 그 솔리드라고 그 플랫폼이 뭐 다른 점 지금 이제 인터넷하고 다른 거는 개인정보를 비롯해서 이제 개인이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의 통제권이 지금은 여러분들 만약에 네이버 가서 무슨 어떤 댓글 달고 이메일 보내고 하죠. 그게 그럼 네이버의 서버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든 데이터가 통제권이 그 기업이 아니라 각자의 각 개인의 손에 이제 있다는 점이죠. 자신의 정보에 누가 접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쓸지를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개인 데이터의 보안을 더 중요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을 이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웹 2.0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웹의 주요 특징들을 이제 보시면 웹은 크게 플랫폼으로서의 웹, 그 다음에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로서의 웹, 그 다음에 기업 핵심 경쟁력의 변화, 즉 공개 표준화, 공유라고 하는 특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고 플랫폼으로서의 웹이라고 하는 말은 플랫폼이란 말이 그 기반이죠. 기반이 되는 설비를 의미를 하고 이 기반 설비 위에 서비스, 응용 소프트웨어, 웹 콘텐츠들이 다 담긴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 10 운영체제 OS에 라는 플랫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위에 뭡니까? 우리가 일반 컴퓨터에 윈도우 10을 쓰면 그 위에 아래 한글,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메신저 이런 것들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사용하죠. 따라서 OS라고 하는 OS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작성이 되고 동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OS라는 플랫폼이 없이는 응용 소프트웨어, 즉 윈도우의 운영 시스템이 없으면 아래 한글 이런 것들을 이제 깔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플랫폼으로서의 웹이라고 하면 웹이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위한 플랫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플랫폼, 아니면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 심지어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플랫폼, 이 다양한 목적의 플랫폼이 웹 2.0에서는 존재한단 말이죠. 밑에 있는 여기 이제 이런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조그만 그림인데 이게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게 오피스 온라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실행한 화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컴퓨터에 MS 워드를 우리 컴퓨터에 설치를 안 하고도 이게 온라인 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오피스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웹 브라우저 상에서 워드 작업을 언제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글이나 MS 오피스를 워드를 사용하고 싶다면 보통은 이제 노트북에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제 그 노트북 자체를 들고 다니면서 쓰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어느 컴퓨터를 사용하든지 간에 온라인 상에 있는 이 MS 워드 소프트웨어를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해서 저장한 그 파일을 온라인 상에 내 저장 공간에 넣어두면 된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플랫폼으로서의 플랫폼이 어떠한 요소를 올려놓고 쓰냐, 그게 응용 소프트웨어냐,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거냐, 컨텐츠 위한 거냐, 그게 따라서 웹 2.0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용자들의 적극 참여, 웹 플랫폼 상에서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컨텐츠를 생성한다. 해서 웹의 역할이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고 제공하기보다는 이러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환경, 즉 플랫폼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우리 여기서 아마 UCC에서 User Created Content, 사용자가 생성한 이제 컨텐츠 이렇게 해서 옛날에 UCC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유튜브는 이제 동영상 관련된 컨텐츠죠. 페이스북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컨텐츠고 이러한
웹 2.0 사이트는 뭐 단순히 플랫폼만 제공 이런 이 기업들은 그러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플랫폼만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이 뭐 합니까? 유튜브에 자기들이 만든 동영상이나 페이스북에 자기들이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 업로드하죠, 수시로. 그래서 사이트 방문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웹 2.0은 디지털 프로슈머다 해서 프로듀서는 생산자고 컨슈머는 소비자죠. 그래서 두 개 합친 용어 프로슈머, 즉 여러분이나 저같이 웹 2.0 페이스북을 사용해서 거기에 내가 찍은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그 데이터, 컨텐츠를 생성하는 사람 해서 프로듀서고, 내가 올린 사진을 뭐 내하고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 거기다가 또 무슨 뭐 코멘트를 남기죠.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내가 올린 사진을 보는 소비자고,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 또 프로듀서가 됩니다. 즉 웹 2.0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즉 데이터를 올리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라고 하는 관점에서 롱테일 현상. 이 롱테일 현상이 뭐냐면 이 의미입니다. 소외된 매니아 계층의 참여. 이 롱테일 현상인데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대중들 앞에서 어떤 뭐 발표를 하거나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내 성격이 약간 좀 그 수줍음을 많이 타가지고 잘 못하는데, 웹 2.0 환경에서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 왜? 내가 컴퓨터 스크린 뒤에서 다 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굳이 대중들 앞에서 뭐 발표하고 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죠. 그래서 저 롱테일 꼬리에 저 끝이죠. 끝 보통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즉 웹에서 참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 앞에 있는 요 정도의 사람이고,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롱테일의 끝에 있는 꼬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인데, 웹 2.0은 이 사람들도 참여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왜냐? 컴퓨터 상에서 그냥 뭐 내 방에 앉아서 컴퓨터 상에서 댓글 달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타이핑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어떤 두려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롱테일 현상까지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기업 핵심 경쟁력 변화, 공개 표준화 관련해서 이제 1.0하고 2.0을 좀 뭐 비교를 이제 했습니다. 1.0에서는 기업이 포털 사이트 운영한다. 아까 제가 좀 앞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형태고, 운영자가 만들어낸 뉴스, 볼거리 등의 컨텐츠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즉 기업이 만든 그 정보가 어떤 기업 경쟁력의 주가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한다. 웹상에서 판매가 가능한 그런 형태는 굳이 버전으로 차별화하자 했으면 제가 왜 이게 웹 1.5라고 했습니다. 1.5. 2.0은 기업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는 즉 플랫폼만 제공해준다.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링크드인 전부 다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 회사는 사용자와 생산자를 이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고, 많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서 여기 보시죠. 축적된 데이터와 컨텐츠가 즉 데이터 컨텐츠 많은 게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거죠. 유튜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가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그 뭐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동영상을 유튜브 회사 직원들이 다 만들었다.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시간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유튜브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만 제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뭐 먹방 찍어서 올리고, 저기 뭐야 뮤직비디오 찍어서 올리고, 아니면 뭐 저희 집에 뭐 꼬맹이도 애도 초등학생 6학년 그 애도 그 코딩 관련된 거 그거 찍어서 뭐 올리고 하는데, 뭐 나름 저기 구독자가 좀 있어서 자기 또 뭐 좋아하더라고요. 하는데 뭐 그런 동영상 찍어서 이제 올리고, 그런 동영상들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다음 뭐 블랙핑크의 뭐 무슨 저기 동영상 뮤직비디오 아니면 뭐 BTS의 뭐 무슨 저기 그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그런 동영상은 여러분들 뭐 웬만한 동영상들 유튜브 가서 보시면 앞에 보면 뭐 있죠. 앞에 광고 뭐 5초에서 15초 예? 그래야지 광고 건너뛰기 할 수 있고 예? 다 광고를 통한 수익입니다.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뭐 유튜브 뭐 프리미엄 서비스 나오죠. 즉 광고 없는 서비스죠. 그건 돈 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수익 모델이 바뀌게 되는 거고. 기업의 서비스를 공개하고 공유함으로써 이제 표준으로 이게 채택이 된다 해서 이게 이제 뭐 오픈 API 제공한다. 즉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데 즉 오픈돼 있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내가 사용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러한 웹 2.0의 다양한 특징 중 뭐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매시업이라는 기법인데 구글 맵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매시업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다시 여기 있네요. 여기도 매시업 뭐 여기 뭐 활용에 대해서 뭐 여기도 매시업이 나와 있는데 그때 다시 매시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2.0을 이제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이 되냐 해서 뭐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블로그는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에서 뭐 소셜 그래프,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전사적 소셜 네트워크, 뭐 조직의 모든 기관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라고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매시업 좀 더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소싱, 대중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 이렇게 나누십니다. RSS는 먼저 Really Simple Syndication 해서 정말로 단순한 신디케이션 뭐 이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좀 이상한데 그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때에 실제 웹사이트를 검색할 필요 없이 그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RSS입니다. 즉 내가 어떤 주요 기사를 보고 싶다. 그럼 그 사이트 그 뉴스 방송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를 찾는 게 아니라 그 기사에 관련된 것만 내가 RSS로 표현을 해두면 그 기사만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RSS는 보통 블로그나 기타 컨텐츠 컨텐츠를 출판한 그게 이제 신디케이트라 하거든요. 출판해서 구독할 의사가 있는 누구나 구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구독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RSS에서 전체 기사, 주요 기사, 사 기사, 마이홈에서 구독, 한 RSS, 뭐 마이야후, 구글 각 RSS에 각 사이트가 다 틀립니다. 이걸 이제 구축을 해놓으면 내가 각 사이트 갈 필요 없이 여기 관련된 우리 뭐 네이버 이런 데 가면 요즘 뭐 저기 뭐 신문 같은 거 볼 때 여러 신문사들 같이 막 돼 있죠. 예.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블로그는 그 개인 홈페이지와 약간 이제 혼동이 되는 수가 있는데 블로그는 홈페이지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리는데 개인 홈페이지는 여러분들 뭐 웹페이지죠. 보통 여러분들 뭐 개인 그 일상에 대한 부분들, 그 정보들을 올려놓고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홈페이지는 좀 그 디자인이 좀 더 이제 화려하고 컨텐츠의 어떤 그런 좀 뭐 체계적인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홈페이지는 보통 뭐 한 방향,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고 게시판 기능이 좀 제한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뭐 보통 웹 블로그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줄여서 우리가 이제 그냥 블로그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공에 공개된 개인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어떤 느낌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곳이다 해서 블로그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이야기거리를 쓰고 소식을 전하고 자신의 관심사와 이제 관련된 어떤 그런 웹사이트 링크 이런 것들에 뭐 공유를 하고 블로그는 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개인 홈페이지는 이 정보 저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가져다 쓴다 하면 블로그는 예를 들어서 뭐 맛집 기행 블로그 아니면 뭐 자동차 블로그 아니면 무슨 뭐 있습니까? 뭐 여행 블로그 해가지고 특정 어떤 그 관심 분야가 이제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사이트의 어떤 디자인이 화려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단순화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블로그는 또 중요한 거는 그 방문자하고 어떤 지속적인 의사소통, 교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블로그에 방문객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댓글 남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 막 이런 것들, 이런 이제 활동이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뭐 나와 있는 그 뭐라고 하나 용어 중에 블로고스페어라고 합니다. 블로고스페어. 용어 참 만들기 좋아하죠, 사람들. 그래서 BLOG 블로그죠. 블로그. 스피어는 이제 구죠, 구. 예, 그래서 이 블로그스피어는 웹상의 어떤 수백만 개의 어떤 개인 블로그를 전체로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블로그가 이제 많이 있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트랙백, 컨텐츠 퍼가기 해서 뭐 트랙백은 여기 뭐 저기 좀 그냥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A 블로그의 어떤 본문, B가 쓴 트랙백, D가 쓴 트랙백, 뭐 C 블로그의 본문 해서 이게 좀 표현을 해둔 게, 트랙백은 보통 그 우리가 댓글이랍니다. 댓글. 댓글의 어떤 대체제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간단한 글과 이제 글을 링크 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입니다. 블로그가 있기 이전에는 이제 보통 게시판에 글을 쓰고 여기에 의견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댓글 달고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고, 뭐 댓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글 있죠. 원글과 같은 문서나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근데 트랙백은 블로그들 사이에 새로운 어떤 의사소통의 어떤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댓글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서로 다른 장소, 즉 다른 블로그 사이트에 쓰여진 글들을 링크 시켜주는 원격 댓글을 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바로 뭐 댓글 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를 다른데 이제 다른 블로그에서 이 A 블로그의 본문에 이거 트랙백을 시켜 놓으면 B 블로그에서 A 블로그에 있는 그 글에 대한 댓글을 이제 달 수 있는 뭐 그런 연결시켜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시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 더하기 B를 통해 가지고 C라고 하는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즉 새로운 서비스 제공 웹 사이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등 고유의 서비스와 함께 여러 가지 다른 외부 서비스를 오픈 API로 통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매시업의 그냥 그 정의입니다. 정의고, 매시업은 제일 좋은 예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뒤에 따라 나오는 구글 같은 경우, 이 뭡니까 이게? 여기 있는 건 뭐냐? 그 구글 맵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더하기 구글 맵 데이터 더하기 여기 지금 뭐 구글 맵 상에서 지금 뭡니까 이거 저기 경로 찾는 거네요. 경로 찾는 거죠. 구글 맵에 있는 데이터 더하기 뭐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뭐 교통부나 뭐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에 대중교통 뭐 버스 노선 이런 데이터 이게 더해져 가지고 이 서비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매시업 서비스입니다. 구글 맵은 이제 뭐 어찌 보면 매시업의 원조가 되는 경우고, 이 경우는 대중교통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추출해 버스의 진행 경로를 구글 맵에 표시를 하고 있다.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디렉션, 즉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편하죠. 즉 A라고 하는 데이터와 B라고 하는 데이터를 합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태가 매시업이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소싱은 크라우드라고 하는 그 대중과 소싱, 아웃소싱인데 외주거든요. 아웃소싱이 합쳐서 이제 크라우드 소싱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의 어떤 적극적 참여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소비자나 아니면 대중,
뭐 대중들이 이제 기업의 활동 중 일부에 어떤 그 일부를 이제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동력 측면에서의 어떤 롱테일, 즉 조용한 사람들이 크라우드 소싱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을 준다는 거죠. 여기 지금 뭐 간단한 지금 예로 2010년 한 해 동안 정확하고 발빠른 네이버 지도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지도 수정 요청하기. 네이버 지도에 있는 그 데이터를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수정을 하죠.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도움, 외주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어떤 제품을 새로 개발을 할 때 무슨 뭐 디자인 공모 뭐 이런 것도 막 나오죠. 그것도 디자인에 대해서 외부에 있는 일반 개인들한테, 즉 대중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그 공모전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은 그 공모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가서 실제 제품화되면 그 공모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공모전 뭐 상금도 받고 제품화돼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저작권도 이제 받고 하는 그런 형식이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그 소셜 컴퓨팅이 어찌 보면 가장 뭐 기초가 되는 그 웹 2.0이라고 하는 부분, 월드 와이드 웹이 결국 이제 2.0으로 이어지는데 이 웹 2.0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그 2.0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러한 그 특히 이제 SNS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기존의 전자상거래와 이제 합쳐져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게 이제 소셜 커머스입니다. 이 소셜 커머스에 대한 기본 정의와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를 왜 뭐 사용하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문헌은 우리 주 교재하고 이제 부교재에 관련된 내용이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주 교재 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강의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